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전력 인프라, 그 중에서도 핵심인 변압기 테마 관련 종목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계좌를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금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2024년에 운영 수익률이 15%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20%대까지 올라가면서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에서만 30%가 넘는 수익을 냈는데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서 과감하게 투자해왔고 그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어떤 특정 섹터를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중 조절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섹터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 앞으로 로봇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될 수 있다.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면 돈의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어도 결국 전력, 즉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진짜 돈이 될 수 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미래의 핵심을 찌른 겁니다. AI 시대,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전기가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봇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멈추고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실제로 2025년 K전력기기의 누적 수주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 하면 반도체나 로봇만 봅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은 지금 에너지 인프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변압기 시장을 꼭 봐야 하는지, 국민연금이 들어간 핵심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왜 수십 배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시장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챗 GPT로 한번 검색할 때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구글 검색보다 챗 GPT는 전기가 약 10배 더 들고 구글 AI 검색은 무려 30배까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쓸수록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은 매년 20%씩 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흐름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1기가 만드는 전기를 통째로 먹어치울 정도입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괴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죠. 겉으로는 선물처럼 보였지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하는 영업이기도 합니다. GPU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터졌습니다. GPU 26만 장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수도권 전력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초대형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 만큼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HVDC 전력 고속도로와 수도권을 잇는 해저 케이블 라인을 긴급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현대, 네이버, SK 같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서 전력 확보 방안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전기가 지금 가장 급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 더 심각합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잘 안 다뤄졌지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칩이 부족한 게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싼 AI 반도체를 사놨는데도 전기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돌린다는 겁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 더 지어야 합니다. AI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니까요. 그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202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 통째로 깜깜해졌다고 하는데 그 정전 원인이 뭐였을까요? 샌프란시스코 주요 전력회사가 운영하던 변전소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변전소 화재가 왜 자주 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노후입니다. 정전이 나서 자율주행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가 낡은 변압기 하나 때문에 멈춘다면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의 전력 용량 가격이 1000%나 뛰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10배가 오른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쇼크가 지금의 현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이 전력 문제를 논의하려고 백악관까지 직접 갔고 젠슨 왕의 말도 결국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AI의 발전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문제다. 미국 정부는 AI 전력만 확충해도 100조 원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력을 잡는 나라가 AI도 잡는다는 판단인 겁니다. 전력 인프라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립니다.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고압 변압기를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변압기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발전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송전입니다. 만든 전기를 멀리 보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배전입니다. 각 지역에 나눠서 공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엄청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위험해 보이게 전압을 그렇게 높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생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선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갈 때 저항이라는 방해를 만나는데 이때 전기가 열로 새면서 손실이 생깁니다. 전압을 안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전기의 절반이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입장에서는 돈을 그냥 태우는 겁니다. 반대로 전압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올리면 전류는 내려갑니다. 전류가 줄면 이동하는 전자수가 줄고 저항과 부딪히는 횟수도 줄어서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론적으로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변압기로 초고압으로 바꿔서 보내면 전기를 멀리 보내도 손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 공장, 집까지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 이게 변압기의 핵심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압기 시장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하는 길입니다. SMR로 전기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전력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변압기가 없으면 전기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전력망이 생각보다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2025년에 나온 미국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송전선의 70%가 최소 25년 전에 깔린 것이라고 합니다. 대형 변압기의 평균 나이는 40년이 넘어서 심각하게 노후화됐다고 발표됐습니다. 40년이면 1980년대에 생산된 장비입니다. 50년 넘은 것도 많아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비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낡은 변압기들이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과부하로 터질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돈을 더 줘서라도 성능 좋은 변압기를 무조건 사오려고 난립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 한 대 가격은 약 4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고요. 미국 변압기 시장만 따로 봐도 앞으로 40조 원 가까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력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로봇이나 AI 같은 화려한 쪽만 보고 있을 때 국민연금 같은 큰 돈은 이미 이 시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변압기 시장에서 한국이 정말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 국뽕이 아니라 팩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 변압기가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초고압 변압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8개에서 9개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서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을 하고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신뢰까지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독일 두 나라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정해진 규격대로 만드는 생산이 중심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객이 원하는 크기, 전압, 사양에 맞춰 완전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납기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제때 납품 못하는 나라가 많거든요. 공사 비용도 비교적 정확히 맞추는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초고압 번압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이 시장을 가져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들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압기 시장은 돈이 잘 안 되는 사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가격 경쟁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GE, 그리고 유럽의 ABB나 지멘스 같은 큰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이나 멕시코로 옮겼거나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런 제조업을 구시대 산업처럼 보고 소프트웨어나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내 변압기 생산 기반이 스스로 약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AI 붐이 터졌고 전력만 교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때 고품질 초고압 변압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이 사실상 독식하기 시작한 거죠. 기존 강자들이 지금 한국을 견제하려고 급하게 투자하고 있지만 2030년은 돼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한국의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세 전쟁에서도 훨씬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반덤핑 관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인프라 투자 혜택을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비 한국의 변압기 수출 비중은 1%에서 15%로 15배나 늘었습니다. 한국 변압기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약 37%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에는 숙련 인력이 부족합니다. 초고압 변압기 공정은 완전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숙련공의 경험과 손기술이 꼭 필요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 숙련공을 키우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미국은 변압기 산업을 줄이거나 해외로 옮긴 지 오래라서 지금 당장 만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와도 바로 못 사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 변압기를 꽂아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한국산을 써야 하는 상황, 이게 진짜 강한 혁상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맨 앞에 있는 기업,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대장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 전에 잠시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고 계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히든 종목을 특별 선물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까지 모두 엮여있는 겹테마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니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면 이후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줘도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거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고 난 뒤 주가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확실하고 수급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를 보시면 저점을 이제 막 높이기 시작했고 주가에는 그렇게 큰 시세가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 에코프로급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대장주는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 기업의 과거를 아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원래 현대중공업 안에 있던 사업부였거든요. 2017년에 독립법인으로 나왔을 때만 해도 2년 연속으로 2,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에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영업이익 6,6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기업이 지금은 조 단위 규모로 커진 초우량 기업이 된 겁니다. 미우놀이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세 가지 팩트 때문인데요. 첫째, 경쟁사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20.1%입니다. 보통 제조업은 이익률이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죠. 그걸 생각하면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진이 큰 초고압 변압기를 집중적으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판매자가 갑인 상황인 겁니다. 둘째, 북미 시장에서 강하고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매출의 약 40%가 전력난이 심한 북미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 엘레바마에 생산 공장이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다른 회사들이 관세와 보호무역 때문에 흔들릴 때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관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인프라 투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미래 일감이 꽉 차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2025년 연간 수주 목표를 무려 1분기 만에 넘겼습니다. 지금 주문도 2029년쯤 돼야 받을 정도로 일감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엘레바마 2공장 증설까지 추진하면서 생산 캐파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핵심 공식이 뭐죠?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가격도 오르고 팔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가격과 수량이 동시에 터지는 구간이란 뜻입니다. 팩트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진설과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방 끝나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닙니다. 조정이 올 때 오히려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전력 인프라의 대장주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HD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종목만 사서 올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에는 HD 현대 일렉트릭 말고도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머니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큰 돈이 방향을 정했다는 강한 신호인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 분야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GIS, HVDC 설비를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HVDC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기를 아주 멀리까지 손실 적게 하고 빠르게 보내는 전기 고속도로 같은 기술입니다.
AI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HVDC가 제대로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장비가 꼭 필요해지고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의 GPU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한국 전력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은 원전 1기로도 감당이 어려울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초고화 변압기, GIS, HVDC 설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장비를 국내에서 가장 크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둘째,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특구, 해외와 연결되는 HVDC 와인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인프라 공사에는 효성중공업의 초고화 변압기와 스위치기 같은 장비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수주하면 3년에서 7년까지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이미 효성중공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효성중공업은 그동안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지만 조정 구간에서도 호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흐름이 쌓이면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예전에 LG전선에서 나와 전력기기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전기를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쪽에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극초고압 UHB 기술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UHB가 뭐냐고요? 초고압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더 높은 수준의 전력 기술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납품까지 가능한 기업은 LS 일렉트릭이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 기업과 협업하면서 이 기술을 확보했고 정부 주도의 대형 전력 사업과 해외 전력망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LS 일렉트릭 지분을 약 9%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5% 이상 들고 있다는 건 신뢰가 높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래 들고 가는 성향이 강하면 수급도 안정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LS 일렉트릭은 2025년 누적 수주 4조 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력망의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주가 재평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4번째 종목,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는 변압기,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 핵심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전력 인프라에서 기술력이 높은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초고압 변압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객사를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합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초고압 설비 수주를 따내면 산일전기의 보호장비와 제어기기도 같이 묶여서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즉 초고압 설비 수출이 늘수록 산일전기 매출 기회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미국 수출이 잘 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00억 원을 넘길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일전기 주주 구성에서 국민연금이 약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정적이고 지금은 수출이 본격 전환되는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추적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AI 시대,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장비가 바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유행하는 태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이고 국민연금 같은 큰 돈은 이미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단기 급등만 보고 쫓아가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혹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르고 그 그릇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폼이 나올 텐데 거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 시점 차기 대장주 체크하시고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 세계 전력 인프라는 전력망 노후화, 데이터 센터 증가,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흐름 속에서 구조적인 성장 구간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1년, 2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다만 모든 기업이 같은 결과를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는 분명히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